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재난관리와 스마트 양식관리 기술에 대한 장기적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산업의 장기적인 적응을 위한 체질 변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9월 11일 발표한 2024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6년 동안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44도 상승해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동해 표층 수온은 1.9도 상승해서 서해와 남해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수온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2100년까지 한반도 연근해의 표층 수온이 최대 4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탈탄소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동해의 경우 수온이 최대 5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 생산량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980년대 151만 톤이었던 생산량은 2000년대 116만 톤으로 감소했고 2020년대에는 100만 톤을 밑돌고 있습니다. 양식업 역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발생한 양식업 피해액은 3,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1,947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수산업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25일 시행될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에 따라 해양 및 극지기후 관측망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반도 해역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8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 치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이 청력 손실과 균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김진수 박사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을 수개월간 섭취한 실험용쥐의 귀 내부 속귀가 손상되어 청력과 균형 감각이 저하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9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속귀는 달팽이관, 안뜰기관, 세반고리관으로 구성되며 소리를 감지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팀은 배달용기와 일회용컵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을 실험용쥐에게 4개월 동안 매일 10마이크로그램씩 먹인 결과 쥐들의 달팽이관과 알뜰기관에 0.144 마이크로그램의 폴리에틸렌이 축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폴리에틸렌을 섭취한 쥐들은 청력 측정 시험에서 54데시벨에 반응한 반면 플라스틱을 섭취하지 않은 정상군 쥐들은 더 낮은 31.7데시벨에 반응했습니다. 균형 감각 시험에서도 섭취군은 평균 321.1초 동안 트레드밀에서 달렸으나 정상군은 515.7초 동안 달렸습니다. 또한 쳇바퀴 실험에서 섭취군은 정상군보다 2배 빨리 떨어졌으며 손발의 악력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대뇌 축두엽의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는데 연구팀은 섭취군쥐에서 이 같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달팽이관과 안뜰기관의 염증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세포가 사멸하고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청 관련 환자는 2019년 95만 명에서 2022년 10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뇌졸중, 심장병,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사상자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거나
그 수치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비밀리에 추산한 자료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8만 명, 부상자가 4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방 정보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양국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나라는 전쟁 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에는 이러한 인구 문제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일부 영토를 확장했지만 전면 침공 이후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로 이주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젊은 전문 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도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2001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4,800만 명이었던 우크라이나 인구는 2022년 전쟁 발발 직전에는 4천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쟁 이후 유엔은 약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외로 떠났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영토의 총 인구는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는 급증한 반면 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약 25만 명이 숨졌고 출생아 수는 8만 7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더 많은 남성 동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25세 남성의 동원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 남성들이 대부분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직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투원의 평균 나이는 43세를 넘는 상황입니다.